에서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얘기 이제 좀 민주당이랑 정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렇죠. 국민의힘도 좀 협조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 후로 이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여야가 이제 오늘 또 충돌을 하면서 예기치 않게 이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서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물살 타서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상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을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빠지고 그 대신에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들을 뭐 재정 영향 평가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앉혀놨어요. 네. 우리 당 법에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협의되도록 저는 바랬습니다만은 오늘 뭐 파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 파행이 특별법 때문에 파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잘 아시다시피 어젯밤 11시에 사법계약, 사법장악을 하기 위한 재판소원법이라든가 대법관 정원법을 네.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로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의 그 항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도 이제 위원장이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사 절차 자체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는 위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당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네, 어쨌든 뭐 여당이 네. 양보하고 협치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원래 그 우리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재정 경제 재소관입니다. 네. 근데 세계 상임위가 뭐 산자위가 됐든 또 그다음에 정무위가 됐든 재경위가 됐든 여기에 위원장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가져온 거지. 아이고 민주당이 양보를 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약간 이거 뭔가 협치의 어떤 모델인가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원 구성상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그럼요. 좀 예.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것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3월까지는 좀 처리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은가 보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3월 9일까지 못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뭐 정치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못 박아놓고 막 급박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3월 9일까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도 있죠.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우리 그 재정 영향 분석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옥상의 그 투자공사 설립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그 대규모 투자했을 때의 국회의 그 사전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이 된다면 이 또한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도 된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자는 건데 네.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막 뭐 목리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이 법만큼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근데 지금 제가 듣기에 다른 법안에서의 쟁점들보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의견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게 좀 잘 안 됐던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은 그 뭐 청와대는 국회 핑계대고 국회는 국민이 핑계대는데 아니 국민의힘이 107석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 요청한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들 왜 법률 빨리 안 하냐? 25% 재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요청한 바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날짜의 압박을 받는 법안 논의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네네. 2월 혹은 3월 첫 주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초에 무리가 좀 많이 있었죠. 행정통합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제일 먼저 지역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충남 대전이 있고 대구 경북이 있고 또 하나는 광주 전남이 있는데 네. 이 세 군데가 세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은 행정 통합에 관련된 기본법이 우선 정해져야 되고 그 기본법 만들어 놓고 나서 기본법에는 뭐 정말 지방 분권을 위해서 지방 정부를 위해서 해야 할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 만들어져야 되고 각 지역 특성상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전남 강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구 경북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 말고 충남 그래? 그러면 우리 뭐 너들 없는 걸로 하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저기 20조 5조 플러스 4년 20조부터 시작해갖고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 갖고 안 하면 안 주겠어라고 이렇게 옥죄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 뭐 어제 소위에서 오늘인가요? 소위에서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견이라든가 또 각 지역마다 그 뭐 대전 충남 아니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전남 강주 그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자체에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현재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완전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완성도가. 그래서 이거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쌓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충남 대전도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고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통합 큰 그림에는 찬성을 하지만 진짜 지방 정부를 위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배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빈 껍데기 아니냐. 네. 응? 알맹이 있는 껍데기 가져가서 뭐 하냐. 응? 창원 저기 통합했을 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얼마를 뭐 10년 동안 얼마 예산을 줄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 저기 집행도 안 해줬어요. 거기서 또 인구가 그럼 증가됐느냐? 인구도 감소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GRDP도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통합만이 이게 진정한 이 지방 분권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구 경북만 놓고 얘기하면 네. 이강덕 포항시장 이제 경북지사 출마 선언했는데 이분은 반대하시고 이철호 지사는 찬성하고 뭐 이렇게 내부에서 논쟁이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찬성하는 쪽 그다음에 반대하는 쪽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큰 그림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특별법 우리가 냈을 때의 내용만이라도 그대로만 통과돼도 우리가 뭐 찬성할 텐데 특별법에서도 많이 걸러져 나와서 불수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가지고는 아니 지금 뭐 당장 20조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찬성이 많겠죠. 네. 중심 도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경북은 주변 지역으로 또 오히려 더 후퇴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 논란이 분분한 겁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도지사 출마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데 네. 스승이 좀 걸리긴 한다. 스승은 여기서 중학교 때 선생 은사이신 이철우 현 지사였는데 그로 저희가 이철우 지사님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이철우 지사께서 얘기하시기는 이미자 의원은 내가 다시 출마하면 선대 본부장을 맡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네. 다시 출마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어찌 또 그 선을 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소위에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절 전에 스승님을 좀 찾아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흥미로운 그 사제간의 이제 또 만남이 되겠네요.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이정현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친박계라고 하는 이제 뭐랄까요? 인장이 있는 분이고 물론 이제 호남 출신이고 당직자 출신으로 이제 3선까지 했던 어떤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런 네. 것도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친윤계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있었는데 네. 이게 과연 그 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청년, 노동, 호남 진출을 위한 적합한 인선인지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정현 이제 공관위원장이 되셨죠. 네. 공관위원장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 이분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으로 당선되신 분 아니에요? 네. 뭐 거의 옛날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운천 의원도 계셨죠. 네. 그렇죠. 전북에서. 네. 그렇구나. 정운천 네. 의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한 계파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깨고 당선되신 만큼의 그분의 노하우도 많고 또 여기 더 나가서 서민 정치, 비가 오면 비 맞고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서민들과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공관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민 정치 또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누구보다도 잘 정리해 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한다. 그럼요. 괜찮은 인사였다. 호남에서 당선된다는 게 쉽습니까? 네. 지난번에 사실은 나오셨을 때는 아직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만나야 된다.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해서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상황에서 결국 김종혁 최고까지 이제 제명이 됐고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너무 좀 과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고 또 우리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결과는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밖에 나가셔서 뭐 각자 그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다. 그리고 종합 예술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징계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고성국 박사에 관한 서울시당 윤리위의 어떤 징계 절차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징계 네. 정국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네.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윤리가 참 굉장히 핫해졌어요. 굉장히 핫해졌는데 뭐 고성국 그분이 지금 윤리에 제소된 거나 배현진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이 윤리에 제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람들의 개별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뭐 내가 여기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파 싸움으로 자꾸 붙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개별인들의 개별 사건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가 이거 저기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소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절차 밟아가면서 윤리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개파 전국에서 개파 싸움은 아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배현진 고성국 박사는 사실 평당원이고 배현진 의원은 시당 위원장입니다. 결국 네. 이 징계가 만약에 어느 정도 다음권 정지라도 된다면 네. 지방선거에서의 그 어떤 공천 권한과 관련된 심사 권한을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그립감을 갖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당 위원장의 징계와 관련돼서도 물론 이제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만약에 어떤 그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나 아니면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는 절차가 있고 룰이 있는 겁니다. 룰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그게 뭐 막 개입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룰대로 간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룰을 바꾸는 문제가 하나 나는데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 가져가겠다. 네. 룰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지방분권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권한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공천 가지고 많은 다툼도 있고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이 최소한 둘 이상입니다. 지역구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또 국회의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런 데서 또 어떤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 부분을 공천을 한다라고 해서 뭐 당대표 마음대로 한다거나 공관위원장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큰 저항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도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여기 경북도 포항시장이 50만 이상일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아니 도당위원장이 그때 왜 섭섭해야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당원 50 뭐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중앙당에서 그 심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죠.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또 의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 얘기 계속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네. 오찬을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를 어제 했으면 모를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1시간 전에 갑자기 하니까 좀 뜬금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교단 연설 때에 먼저 영수회담을 제의했죠. 네. 그리고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아마 오찬을 제의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해도 좋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젯밤 11시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이라든가 아니면 대법관 정원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죄 만들겠다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이하영 그분 있잖아요. 경기부지사 이 사람들 법 무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라는 건 여기서 함정이죠. 함정 만들어 놓고 미끼 던져 놓고 범을 그쪽으로 모는 형국인데 그걸 문다? 그래도 알면서 들어간다? 이건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소통이니 화합이니 협치니 이런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 그려주러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당명 개정 추진하는데 공화당이다, 뭐 자유공화당이다, 뭐 이런 설들이 좀 난무를 세간에 좀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군정 시절에 어쨌든 그 당명들이다 보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당명 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아직 그 당명 개정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나 자유, 공화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유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화가 전체주의 반대되는 말 아니겠어요? 네. 공화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와 공화를 어떻게 뭐 사용해서 네이밍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유와 공화라는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다. 우리가 헌법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자유, 공화는 지켜야 할 우리의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나 공화나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꼭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도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참 뜻과 그 기표와 달리 자유와 공화가 자유당과 공화당이 아니 그러니까 자유와 공화라는 이 단어, 이 네. 용어가 중도에 왜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 헌법에서는 자유와 공화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자유와 공화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가고 있는 힘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쁜 말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이미자 의원과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이미자 의원이었습니다. 엄마가 김치 보냈다. 배송 신청 안 힘들었어?